달력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재판 2개의 1심 날짜가 모두 잡혔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선거법 선고 일자가 잡혔었어요. 그리고 위증교사 선고가 그보다 앞에 잡힐까 아니면 뒤에 잡힐까 했는데 뒤에 잡혔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극히 이제 원칙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한테 어떤 작가분이 이거 예상으로 어느 날짜 정도 잡히겠습니까?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거보다 조금 뒤에 잡힐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 오히려 이 사건 자체는 위증교사 사건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선고기일을 앞으로 잡아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예, 통상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입방아에 오르지 않고 정치적인 해석을 낳지 않고 드라이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뒤에 끝난 사건을 앞에 선고일자를 잡았을 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그냥 원칙적으로 드라이하게 가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저렇게 한다 그래서 선고기를 굉장히 늦게 잡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는 것이라면 끝난 순서대로 선고 날짜도 잡는 게 그나마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고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장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처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봤고, 저도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저 정도면은 재판부에서 어떠한 구설수도 없이 처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선고일도 대략적으로 맞춰주신 김에 어떤 선고가 나올까? 선고 형량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구형은 3년 나오고 네. 그리고 선고형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면 딱 맞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요? 예, 실형입니다. 예. 이거는 집행유예로 내려갈 사유가 없는 게 일단 가중 영역에 다 있거든요. 지금 동종의 범죄가 있는가를 가중 영역으로 따지는데 무고라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 4범일 뿐만 아니라 무고라는 동종 범죄가 있어서 가중 영역으로 들어가고 전과 4범이라서 초범 감경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라는 것 자체가 가중 영역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형을 낮출 사유가 없거든요. 다시 또 이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위증 교사라는 것 자체가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고 자수나 자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결격으로 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동종 범죄가 있는 것도 결격 사유로 보고 여러 가지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요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상의 경우에 판례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죄질이 약한 경우에도 실형 1년 정도는 주로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세게 뭐 과도하게 잡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처리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때 1년은 당연하고 조금 더 죄질이 높으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입니다.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들리는 얘기에서 좀 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최근에 법원 행정처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권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강조했다는 건데, 특히 선거법은 확실히 좀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주환 변호사님. 1심 지금 2년 걸렸습니다. 선거법 재판이요. 이재명 대표에. 그런데 2심과 3심을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3개월 안에 선고하라라는 지금 대법원의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지침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당선인이나 낙선인이 선거에 임한 사람이 왜곡된 민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곡된 선거의 결과를 빠르게 시정하자라는 게 어떤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633이 원칙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꽤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지금 기소가 될 예정, 10월 10일이면 기소가 될 예정이고 이미 기소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본인 어떤 그 의도를 속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값을 최대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제가 이런 재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길었습니다. 네. 1심 재판이 너무나 길었어요. 2년 정도 하는 재판은 저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10월 10일이면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원칙을 강조한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